저는 올해 초 첫 아이를 낳게 된 38의 여자입니다. 사실 제 나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예요. 제 주변에 조금 빨리 결혼한 친구는 이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고서 첫 아이를 갖게 되니 마냥 기쁘고 행복하다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댁은 이남 일녀 집안이고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지난 6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아 많은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신혼 초 1년에서 2년 정도는 시어머니의 아들 낳으라는 닭다리 호들갑처럼 느껴져서 남편이나 저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지만 이제 막 결혼했고 신혼생활도 즐기고 싶은데 벌써 아이를 낳아서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2년 동안은 남편과 아이 없이 살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 3년 차부터 아무리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해도 마음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당연히 시댁도 난리가 났고 나중에 시어머니는 꼭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 명만 낳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저 역시도 누구보다 절박했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나 제 몸에 문제라도 있었으면 치료라도 받아봤겠지만 병원을 가도 건강하다고만 할 뿐이고 좋다는 보약에 부적까지 써봤지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5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미 거의 포기 상태였고 시험관 상담까지 받았지만 제 팔자에 아이는 없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체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둘이 지낼 때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댁만 가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났지만 그 와중에 제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손아래 동서였습니다. 저보다 이 집안에 2년 먼저 시집을 오게 된 동서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좋은 괜찮은 집안의 외동딸이에요. 동서를 처음 만난 건 제가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시아버님이 물어보셨고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예상은 했었지만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 승낙을 받는 자리에서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대답에 별다른 말씀들은 없었지만 시부모님은 내심 못마땅하다는 반응이었고 제가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아무런 말이 없고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 역시나 초면이었던 동서가 끼어들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이 약사라면서요? 완전 잘됐다. 안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당뇨도 조금 있으시고 어머님은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바람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집안에 의사나 약사가 한 사람 정도 있으면 가족들 건강관리는 아무 문제 없죠. 안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그러자 마지못해 시부모님도 그런 것 같다고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동서는 가라앉았던 집안 분위기도 한순간에 바꿔주었고 그 자리에서 저를 띄워주며 기도 살려주었어요. 자칫하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 수도 있었는데 동서가 저를 도와준 덕분에 시부모님도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고 얼마 후 남편과 저는 큰 무리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뜻에 따라 결혼하고 신혼 초반 2년은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원래는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서네가 시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쪽이 분가를 하고 대신 저희가 집에 들어가게 된 모양새였죠. 형님이 이 집에 오신 덕분에 저희는 분가해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님한테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올 테니까 힘내시고 그때 뵐게요. 동서가 이사를 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고 어쩌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동서는 정말 누구한테나 예쁨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항상 밝고 예쁘기만 한 동서에게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하혈이 심해서 병원에 갔고 결국 치료도 제대로 안 되고 반복되는 출혈 때문에 아기집을 전부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의 여자로서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저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노력하고 기다리면 언젠간 꼭 아이가 생길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좋은 작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말을 하는 정말 착한 동서였습니다. 둘 다 비슷한 처지였지만 저야 언젠가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라도 품은 채 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작은 희망도 없는 처지였다는 게 왠지 동서의 위로가 더욱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에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남편이나 시부모가 아닌 동서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저만 엄마가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어요. 대를 이어줄 아이를 제때 낳기를 했나, 그렇다고 제가 살림을 잘하길 하나,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번듯한 친정이라도 있기를 하나. 사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처지였어요. 반면 동서는 저와는 다르게 친정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외동딸인 동서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철마다 시부모님에게 오시며 용돈이며 시부모님 생신이 되면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릴 정도로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해드렸어요. 게다가 애교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저와는 다르게 성격도 싹싹하고 어른을 위할 줄 알아서 아마 저라도 저런 며느리는 예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팔자가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 동서에 치여 시댁에서는 늘 찬밥 신세였던 제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로 대접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큰애 왔니? 제사 준비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니까 너는 들어가서 쉬어라. 너가 애 낳고 몸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손까지 빌리겠니? 둘째랑 같이 슬슬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너는 방에 들어가서 우리 집 장손이랑 푹 쉬고 있어. 어서. 평소 같으면 제가 감기 몸살에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는 상황에서도 시댁에 왔으면 일하라고 닥달을 하셨을 텐데 시댁 제사나 명절에도 저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말리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받아보는 어머님의 관심과 호의가 어색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니 제가 애를 낳은 뒤로 대접을 톡톡히 해주셨어요. 제가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집안일에는 항상 빠졌었던 동서한테 어머님이 저 대신 일을 시키더라고요. 주방에서 전 부치고 어머님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동서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같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까지 저보고는 일하지 말고 둘째한테 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상황이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예전에는 용돈 주고 옷 사주는 둘째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저한테 모든 일을 다 떠넘기셨는데 이젠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호의가 저는 익숙하지 않고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좋게 잘 지내고 있던 동서와 조금씩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던 동서가 더는 찾아오지 않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어요. 동서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딱히 바쁠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제가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뜬금없이 신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동서가 지금 화장실을 갔다면서 둘이 만나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중이랍니다. 은근히 저한테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 저를 빼고 두 사람이 자주 모이는 모양이었어요.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내가 애 낳고 키우느라 바빠서 동서랑 못 놀아주니까 신우랑 같이 놀러 다니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금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우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우리 아들이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맞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가 누구 아들이냐고요? 아가씨 그 말은 내가 밖에서 남의 씨라도 받아왔다는 소리예요?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 맞나 싶었죠. 언니,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먼저 들어봐요. 솔직히 영웅이가 우리 오빠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가끔 너무 우리 집안 사람이랑 안 닮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꼭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쫓아가서 신우의 뺨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물론 그랬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길 게 뻔하니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신우의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끊고 얼마 후에 동서한테 연락이 오길래 받았더니 신우가 자기한테도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서 조금 황당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저한테 전화해서도 이상한 소리 하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신우가 요즘 자기 남편이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신우도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애가 없었고 그쪽 시댁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엄청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애 때문에 힘들었던 처지라 그 말을 듣고 나니 남일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변상련의 며느리 입장인데 어떻게 또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저희 사촌 올케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며칠 전에 이름 없는 이상한 우편물이 도착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저와 사촌 오빠가 같이 밥을 먹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해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쪽지 한 장 들어있지 않아 황당했는데 혹시 무슨 영문인지 저보고 아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진짜 저와 사촌 오빠가 같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형제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친오빠처럼 친하게 지냈을 뿐이고 아마 그날은 오빠가 올케 언니 생일 선물 사러 간다고 하길래 저도 마침 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나가서 만났거든요. 밥도 그날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을 뿐이고 애초에 그 사진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찍어서 보냈는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았습니다. 사촌 올케 언니는 두 사람 아무 일 없는 거 맞냐고 약간의 의심을 하길래 전혀 이상한 일 없었고 언니 생일 선물 사러 갔던 거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고 사람이 한순간에 이상하게 되는 건 정말 일도 아니구나 싶었죠. 대체 누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와 사촌 오빠를 몰래 찍어서 사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신우가 했던 말이 혹시 이번 일과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우리 아들이랑 당신 친자 검사 좀 하자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그런 걸 왜 하냐고 싫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꼭 필요하니까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라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가 제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줬습니다. 누군가 저를 공격하려 한다는 예감에 일단 이번 사건을 누가 뒤에서 꾸미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을 찾아서 사설 정보업체에 조사를 의뢰했고 올케에게 증거 사진을 받고 퀵서비스로 받았던 봉투까지 전부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일은 무조건 흔적이 남기 때문에 빠르면 며칠 내에 찾을 수 있다더군요. 비용이 좀 들긴 해도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아들의 친자 검사까지 맡겨두고 저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며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어떠한 섣부른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친자 확인 검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더니 당연히 남편과 제 아들은 친자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바로 일단 올케에게 찾아가 보여주고 사촌 오빠와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한 그 인간을 잡아서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몰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낸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결혼 전부터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던 것 같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유학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외국인이랑 같이 살았던 적도 있고 결국 그 후유증 때문에 불임인 것 같은데 맞죠?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었지만 저를 뒤에서 음해하던 바로 그 사람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던 동서였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고 동서가 이럴 거라 믿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를 싫어하는 신우를 의심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우가 이런 일을 벌일 능력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에게 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냐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동서였고
팔랑 뒤에 생각 짧은 신우는 그 말에 혹해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던 거죠. 사실 동서는 남편을 제외하고 만붙일 곳 하나 없던 이 집 구석에서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본인 사비까지 써가며 다른 업체에 저와 사촌 오빠의 뒷조사를 시켰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올케한테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신우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대체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착한 척하는 동서의 본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주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고 있었고 얼마 뒤에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저녁 시간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더니 동서는 이미 집에 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자기가 다 일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는지 이번에는 본인 사비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까지 데려왔습니다. 속으로 꼴값을 떠는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쉬라고 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한 달 만에 보는 손주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동서는 입으론 귀엽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아이를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동서, 근데 우리 영웅이 누구 닮은 것 같아? 제가 뜬금없이 물어봤더니 동서가 살짝 당황하면서 그냥 저희 두 사람을 두루두루 닮은 것 같다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영웅이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누가 그러던데 남편 안 닮고 저희 사촌 오빠 닮았다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애 아빠를 안 닮았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소리냐며 펄펄 뛰셨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딴 소리를 해? 남의 집 귀한 손주를 두고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런 말을 하는 정신 빠진 인간이 대체 누구냐? 그 말에 저는 생긋 웃으면서 옆에 있는 동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형님, 왜 저를 보세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글쎄, 내가 왜 그럴까?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어? 끝까지 얼굴색도 안 변하고 시치미를 떼길래 시댁 식구들 다 볼 수 있게 친자 확인 검사지를 내밀었어요. 자, 동서가 자꾸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병원 가서 받아왔어. 우리 영웅이가 내 남편이랑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친자라는 확인서야. 동서가 아가씨한테도 그랬다며? 우리 애가 남편 안 닮은 것 같다고. 나랑 우리 사촌 오빠 사진은 왜 찍었니? 왜 몰래 사진 찍어서 우리 올케 언니한테 보냈어? 너 그 입으로 우리 아들이 나랑 사촌 오빠 사이에서 태어난 것 같다고 떠들고 다녔지? 제가 증거까지 내밀며 몰아붙였더니 동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가씨한테는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본 소린데. 웃자고 한 소리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야, 쇼하지 마.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럴 것 같아? 너가 돈 주고 내 뒷조사 시켰던 업체 사장이랑 전화통화까지 다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더니 동서가 눈물을 툭 그치고 순식간에 표정이 싹 변했어요. 너가 끝까지 애만 안 낳았어도 그냥 지금까지처럼 나보다 못한 며느리로 살았으면 됐을 텐데. 너가 문제야. 너가 집안에 분란을 만들었고 너가 우리 관계를 끝낸 거야. 진짜 이게 TV에서만 보던 사이코패스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라면 끝까지 숨겨주려고 했던 동서의 과거까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너 9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살았지? 한두 명이 아니더라. 이미 발뺌할 생각하지 마. 나한테 사진까지 다 있으니까. 시동생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진짜로 신우가 미국에서도 외국 남자들과 동거를 했었고 한국 돌아와서도 매일 클럽에 다니면서 20대를 화끈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와 동서의 싸움은 그쪽 집안 부부싸움이 되었고 이미 그날 제사는 물 건너가 버렸죠. 시동생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저한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 뒷조사했냐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얼마 후 이혼하게 되었고 동서는 끝까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용서 못한다고 꼭 복수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변호사 찾아갔더니 사람 몰래 뒷조사하고 사진 찍어서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동서에게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때는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 제가 아이 없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텐데 무려 6년 만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뒷조사를 시키고 저희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저런 짓을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어떻게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셨지만 지금은 차라리 그런 무서운 애가 나가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멀쩡한 남의 가정을 깬 것 같아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어차피 저도 똑같이 당할 뻔했으니 피장파장이라고 봅니다. 저를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그러길래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